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제가 며칠 이렇게 방송을 안 하게 됐죠. 롱 위켄드도 있었고 좀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열심히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냥 옛날에는 목소리가 갈라져도 만들었죠. 뭐 지금도 목소리가 그렇게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요즘은 그냥 힘들거나 이러면은 좀 쉬게 됐습니다. 그래도 또 재미난 이야기들이 많으니까요. 또 해야겠죠. 시작하기 앞서 양섬길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게 봐주셔서. 제가 이번에 이스턴 시에라, 그러니까 요세미티 너머, 누가 캘리포니아는 뭐 사막형 기후, 뭐 틀린 얘기는 아니죠. 일부 그런 기후가 있죠. 누가 캘리포니아를 이렇게 기후가 좋다? 샌프란시스코 날씨 좋죠. 근데 캘리포니아 날씨를 함부로 한 가지로 이렇게 딱 정의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저 산에는요, 시에라 네바라 저 산맥 눈이 엄청 옵니다. 일기예보가 많이 여기도 틀리더라고요. 물론 스노우스톰이 온다 그랬는데 스노우스톰을 뚫고 간만에 뉴욕 이후로 이렇게 눈을 또 많이 보고, 물론 이 하이웨이 395 이것도 유명한 로드트립인데 여기를 살짝 이제 다녀왔는데 정말 오토파일럿 때문에 FSD 때문에 너무 편하게, 그러니까 한편으로 진보된 테슬라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슈퍼차저를 할 때 이거를 좀 트립 플래너가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근데 너무 옵티마이즈가 이제는 잘 돼서 그냥 믿고 그냥 얘가 찌르라는 데서 찌르고 이렇게 가면은 되겠더라고요. 물론 저는 그 트래픽, 그러니까 프리미엄 커넥티비티 서비스도 가입돼 있습니다. 그게 영향이 있을진 잘 모르겠는데, 여러모로 이런 사용성에 있어서 슈퍼차저라든지 길을 짜주는 거라든지 이게 꽤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늘 새로 가는 초행길에서의 길찾기는 FSD가 정말 짱입니다. 물론 100% 믿으면 안 되지만 이렇게까지 도와주는 차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자, FSD 베타 12.2.1이 이제 일반 소비자들한테도 뿌려진다는 기사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라 테슬라 앱에 보면 아직 그렇게 퍼센테이지가 높진 않은 것 같습니다. 받는 즉시 물론 저도 지금 모델 S 업데이트하라고 떠 있는데 요즘은 제가 또 그렇게 급박하진 않아서요. 근데 올라오는 대로, 그리고 저 업데이트가 FSD V12이길 바라면서 업데이트가 맞으면 또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덕분에 눈길 위에서도 눈도 많이 오고 비도 많이 오고 사막형 기후도 있고 캘리포니아는 다양한 날씨가 있는데 여기서 정말 수많은 슈퍼차저를 너무 쉽게 곳곳이 촘촘히 박혀 있고 참 이게 오래 쓰면 쓸수록 이게 발전되는 게 또 느껴지더라고요. 이번에 또 로드트립에서 느낀 점에서는 얘가 여전히 발전하고 있다라는 게 이게 여실히 느껴지니까 이런 사용성, 충전뿐만 아니라 거의 이런 로드트립은 거의 자율주행에 가깝게 하죠, 솔직히. 그래서 너무 편하게 간만에 이렇게 다녀오게 됐다. 그렇지만 산꼭대기는 너무 춥더라. 아래는 그렇게 춥지 않고 막 20도도 찍는데 캘리포니아는 저쪽 가면 막 영하로도 엄청 떨어집니다. 기후 이 스펙트럼도 너무 넓고 어떻게 한마디로 정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써니 스테이트만은 아닙니다. 안 좋은데도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근데 물론 이제 라인이 안 보이면 FSD가 잘 안 먹죠. 근데 웬만한 걸 핸들링 해준다라는 것에 저는 안전하게 이게 날 도와주고 있다는 게 여실히 느껴지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런 차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내연기관이 왜 안 되는지도 다시 한번 제가 뒤에 얘기를 할 텐데,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AI죠. 그래서 AI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를 좀 뉴스들을 좀 모아보니까 미친 듯이 빠르게 가고 있더라고요. 제미니 얘가 벌써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1.5. 지금 저도 이메일을 받거든요. 이걸 가끔 쓰고 가입이 돼 있으니까 이제는 오픈 AI랑 뭐 맞먹는다. 구글 얘기인데 이제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 여러 모델들을 에피션시를 늘리고 이 조그만한 모델들을 만드는, 이거 사실 챗GPT가 오픈 AI에서 했던 건데 좀 많이 모델이 좀 비슷합니다.
근데 더 규모가 커졌고, 이제 입력할 수 있는 거라든지 읽어드리는 양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예, 확실히 로드할 수 있는 양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써보는데, 이제 좀 틀린 부분도 사람들이 올리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진보된 건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FSD랑 비슷한 거죠. 100% 믿기에는 약간 뭔가 부족한데, 확실히 AI가 우리의 생산성을 늘리고 도와주고 있고, 지금도 진보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비슷비슷하게 좀 움직이는 면들이 보여져서, 그리고 또 하나 재미난 거는, 구글의 강점은, 이거를 이제 구글 원 서비스랑 묶어놨더라고요. 재빨리. 그러니까 스토리지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제 1TB로 늘릴 뿐만 아니라 그럼 이제 구글 제미니의 높은 버전도 같이 쓸 수 있게 이제는 뭐 클라우드 서비스도 제가 볼 때는 구글 아니면 오픈 AI 이제 오픈 AI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으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여러 클라우드 서비스랑 오픈 AI의 챗GPT랑 연관해서 이게 아직은 그렇게까지 원활하진 않은데 이제 작업을 하고 있죠. 더 확실하게. 이미 쓰여지고 있는데 구글 같이 지금 막 한 대 묶는 뭐 조금 구글이 좀 더 빠른 것 같긴 한데 뭐 거기서 거기긴 하지만 이제 이 두 회사가 거의 다 해먹지 않을까. 그러니까 클라우드 1TB도 받을 겸 몇 테라바이트의 용량도 받을 겸 같이 이 서비스를 받으려 하는 걸 고려하게 되니까 이쪽으로 좀 넘어가기가 또 쉽지도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물론 큰 팩터는 아닙니다만 이제 묶어서 서비스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규모면 규모. 그러니까 실제 정리하면 이 제미니의 로드할 수 있는 양, 읽어드릴 수 있는 양이 확 늘어났고 프롬프트 양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늘어났고 이제 굉장히 챗GPT와 비슷한 모델 수준으로 가고 있는데 아직 여기도 이제 물어보면 제가 직접 써보면 이미 기본 모델들도 공짜로 쓸 수 있는 모델들도 바뀌었다고 이메일을 받았는데 잠깐 써본 걸로는 뭐 저는 도움받는다는 그러니까 똑같은 마인드입니다. 이놈의 FSD나 얘도 그렇고 아직 그냥 해줘. 무에서 유를 만들어주진 않습니다. 자기가 조금은 알면은 그거를 뻥튀기 시켜주는 거는 기가 막히게 하죠. 그냥 뭐 다 해줘 이러면은 아직은 안 된다. 그리고 틀린 경우도 있다. 내가 좀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도와주는 용도로 생각한다 그러면은 엄청나고 두 회사 다 비슷한 면과 규모면이나 이게 좀 비슷해서 갖고 왔고 또 하나는 그록 이거 일론 머스크가 만든 그 그록이 아닙니다. 그록이라고 다른 스타트업인데 이제는 실제로 LLM 라지 랭귀지 모델을 핸들링하는 LPU 이렇게 칩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뉴 타입 오브 칩을 만들어가지고 핸들링을 더 빠르게 그러니까 레이턴시가 이게 기존에 있는 애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제너레이션은 토큰 양 솔풋도 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예 하드웨어에 박아서 하니까 리스폰스 타임이라든지 이게 뭐 압도적입니다. 이제 이런 것도 요거에 커스텀돼서 나오는 칩들도 나온다라는 거죠. 요런 면들도 그러니까 계속 발전이 어마무시하게 빠르다라는 겁니다. 이러면서 짐 켈러는 엔비디아의 쿠다나 뭐 X86이랑 비슷한 그러니까 비판하는 듯한 얘기를 좀 하셨더라고요. 뭐 워낙 대가신데 근데 물론 이분이 현재 가 계신 무슨 토렌트 회사 있는데 그거는 아직 그렇게 잘 되는 것 같진 않은데 근데 뭐 이분이 워낙 대가니까 그리고 뭔가 옵티마이즈 되고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그렇죠. 엔비디아의 쿠다가 그렇게 효율적으로 보이진 않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두루두루 좀 제너럴하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커스텀 칩이라든지 그래서 제가 이런 걸 가져온 겁니다. 그러기에는 LPU를 핸들링하는 그럼 실제로 엄청난 토큰을 만들어낼 수 있고 리스폰스 타임도 레이턴시도 엄청 이게 낮아서 엄청 빠르게 반응하고 아예 하드웨어 담당하는 하드웨어가 이제 생기면은 당연히 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죠. 근데 엔비디아의 실적에 대한 우려도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주식이 도로 다 폭등했더라고요. 엄청 내렸다가 엄청 올랐더라고요. 사실 또 다른 이면에서는 대안이 없죠. 이렇게 대규모로 발주하기가 편하게 또 그냥 제너럴하게 쓰기에는 사용성 측면에서도 그렇고 계속 했던 얘기죠. 이게 엔비디아를 아직 대체할 만한 근데 항상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빅테크 그룹들이 다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도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한데요. 근데 현재 이런 상황, 그러니까 엄청난 발전 그리고 실제 이걸
전용으로 담당하는 이제는 LPU도 나왔다. 그러니까 엄청 아직 발전을 빨리 하고 있고 여기 판세가 이렇게 바뀌고 있고 우리 실제 생산성이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럼 돌아와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테슬라가 챗GPT 같은 모멘트가 있을 거라 그러는데 자꾸 다른 회사 지금 뭐 현대기아를 필두로 뭐 GM도 있고 포드도 그렇고 폭스바겐도 그렇고 기존의 내연기관들이 빨리 쫓아올 거라고 그러는데 그럴 일은 없습니다, 사실. 물론 저도 뭐 어떻게 테슬라를 솔직히 얘기하면요, 이런 면에서 테슬라가 자동차 회사에서 저런 플랫폼을 만들고 소프트웨어 디파인 만드는 건 엄청나게 높게 사고 판을 바꿨기 때문에 압도적인 그런 면에서의 기술력이라고 하는 거지, 이런 상세히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반도체적인 면만 바라보면은 사실 테슬라가 기술력이 좀 높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거를 다 이렇게 짬뽕해서 자동차 회사까지 이거를 양산도 또 하나의 기술로 볼 수 있죠. 그런 면에서는 테슬라를 따라갈 회사가 전혀 안 보이고 지금 이런 AI 발전을 즉각 지금 테슬라는 OTA가 되는 회사지 않습니까? 그런 과실이 직접적으로 업데이트로 지금 V12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니, 이런 걸 해주는 회사가 지금 있냐라는 거죠. 아니, FS를 떠나서도 슈퍼차저라든지 슈퍼차저 까는 것뿐만 아니라 그 충전하는 어디서 해라라든지 옵티마이즈 해주는 그런 능력이라든지 이런 토탈 사용성에 있어서 AI가 보조해주는 게 이미 너무 대단합니다. 근데 지금 자동차 회사들은 그게 있냐라는 거죠. 물론 이런 LPU라든지 실제 언어를 담당하고 이런 칩들이 개발돼서 나중에 차에 탑재될 수도 있겠죠. 후발주자들은 이걸 더 쉽게 할 수도 있지만 어느 세월에 그 모든 차에 다 깔고 소프트웨어 디파인된 비클을 만들 건가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그렇게 기술이 저는 높게 보지 않는데 사실 그렇게 그러니까 일일이 단일로 하는 그 기술 하나하나를 보면 그렇게 높은 기술이 아닌데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단면만 보고 비판하시는 분도 있다라는 것도 아는데 좀 입체적으로 보자라는 거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거 한 대 모아서 이렇게 양산으로 밀어붙이는 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요. 후발주자들이 따라하기 쉽지 않습니다. 폭스바겐이 몇 년간 했지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컷오프 자른 거부터 해서 다른 회사들도 굉장히 힘들죠. 테슬라가 이것에 대한 소프트웨어든 가격이든 차량 가격이든 진짜 이런 전쟁을 일으켰지만 사실 이 분야가 근데 따라하기 어렵죠. 가격적인 차량 가격이든 소프트웨어적인 면이든 테슬라 같이 따라하기가 무지무지 어렵습니다. 다 뜯어 고쳐야 되거든요. 구조적인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구조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닌 정말 환골탈태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지 않고 그냥 단순히 후발주자니까 그걸 따라서 그냥 뭐 칩을 받고 소프트웨어를 박을 거 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플랫폼 사용 환경을 만들어가는 게 테슬라의 강점이고 무섭다라는 겁니다. 그냥 단면만 보시지 마시고 단면 기술 하나하나 보면 그렇게 뛰어난지 저도 반도체 쪽을 보면 뭐 그렇게 좋은지는 모르죠. 근데 이걸 묶어가지고 이런 환경을 만들어가는 회사가 전혀 없고 이거를 묶는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 그게 제 의견뿐만 아니라 이미 여러 기사들이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리고 에너지는 이런 AI 트레이닝이나 이런 에너지는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물론 반도체가 좋아지면 효율이 더 올라가니까 뭐 에너지가 좀 덜 필요할 수는 있겠죠. 생각보다. 근데 늘어나는 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테슬라는 이 에너지 사업에서도 계속 두각을 나타내고 있죠. 미국 내에서. 이미 종합적으로 봐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후발주자가 쫓아오기가 과연 쉬울까 싶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행에서 좀 제가 크게 임팩트 좀 배울 점 이번 여행에서 그냥 단순히 먹고 놀고 즐긴 것뿐만 아니라 그 이스턴 시에라에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비숍 아래로 내려가다 보면은 만자나리라는 내셔널 이런 모뉴먼트인가요? 리저브 이런 그러니까 내셔널 파크는 아닌데 국가 문화재 같이 이렇게 지정된 데가 있더라고요. 제가 모르던 역사를 또 이렇게 방문하게 돼서 알게 돼서 참 충격이었는데
그 만자날이 뭐 하는 데냐면, 그쵸? 2차 세계대전 때 막판에는 일본하고 미국하고 10년 전쟁이죠. 진주만 폭격당하고. 그러니까 미국 내에 일본인에 대한 혐오 이런 게 커지니까 전 미국에 있는, 근데 미국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인인데 미국 사람, 이제 미국 시민권을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 오지에다가 그 허벌판에다가 밀어놓고 이제부터 거기서 살라고. 예, 그리고 그 바운더리를 벗어나면은 심지어 총살했더라고요. 아, 무섭더라고요. 물론 저는 일본 편이 아니고 일본이 한국에 한 짓, 아, 짜증나죠. 그래서 별로 좋게 생각하진 않지만, 그거를 현재 잣대가 아닌, 그리고 저는, 간다요 채널도, 추천드립니다. 뭐, 모든 거를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되겠지만, 몰랐던 사실이라든지, 이런 걸 알려줘서, 요즘 나오는 편을 굉장히 재미나게 봤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저도 뭐 어떤 정치적 성향이나 그걸 다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좀 거기서 배울 점은 좀 입체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정말 놀라웠습니다. 미국의 암울한 챕터인데 그런 일본인들을 싸그리 잡아다가 병영 캠프 스타일로 한 대 모아놓고 이제부터 거기서 살라고 했다라는 점이 참 일본인이니까 아니 너희는 뭐 맞아도 싸니까라고 생각 때문도 있었지만 그 박물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전시장 안쪽에 하나 보면은 인종차별적인 면도 있거든요.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근데 사실 미국인이 보기 일본인이나 중국인이나 한국인이나 뭐 구별이나 같겠습니까? 약간 그런 면에서 약간도 동질감이 약간은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참 정말 암흑의 시대였구나. 이게 상식이 안 통하고 그냥 국제 정세는 양육 강식이고 그러던 미국이 그러니까 항상 미국이랑 일본이 이렇게 사이가 좋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심지어 미국 내에서도 강제로 이렇게 잡아다가 그냥 다 몰수해버리고 거기다 그냥 처박아 놓고 이제부터 거기서 그냥 살아. 그런 역사가 있는지 처음 알았고 자세히 알게 돼서 그리고 이런 오지를 그 주변에 슈퍼차저 좋은 슈퍼차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손쉽게 이렇게 갔다 오게 되면서 그러니까 배울 점도 있는 여행이었고 다시 한번 테슬라의 그런 위력 FSD면 FSD 슈퍼차저까지 이렇게 잘 느끼던 로드트립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